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고 고맙습니다. 주 예멘대사 이영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방크단원 여러분들 외교관 디지털 외교관 국위 발대하는 거를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우리나라 지자체 공공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그 지자체의 공공외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외교의 한 6가지의 분류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정치, 경제, 자원환경, 문화, 개발, 국민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그 파트에 해당되는 거는 문화와 한류, 물론 이제 문화와 한류만이 공공외교의 어떤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는 그런 쪽의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공공외교의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디지털 외교관의 응모를 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외교란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을 홍보해서 외국 국민들의 호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매력과 감동, 기대, 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알리기, 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팩트,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그리고 이런 것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기여와 봉사활동을 통해서 좋은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한마디로 마음을 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외교의 6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교를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가 분류하고 개념 정의한 거에 보면 외교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영어로 하드 파워라고 그러면은 한자로 얘기하면 딱딱한 권력,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경성 외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정무 활동의 외교, 또 그리고 경제활동의 외교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 테마에 속하는 공공외교는 연한 권력, 연성 권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공공외교.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아주 스마트한 스마트 파워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나이 교수는 21세기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에 소프트 파워가 결합한 스마트 파워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외교의 개념도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또는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근데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외교의 개념은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의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 국민 간의 민간 외교, 또 그 국민이 거꾸로 위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상호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로 다뤄볼 공공외교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법이라는 것이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7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2007년이 아니고 2017년이네요. 근데 그 공공외교법에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이 법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나라 지자체의 공공외교의 중요성, 의의, 그리고 사례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
또 NGO, 비정부간 민간단체, 기업, 지자체, 그리고 우리 중앙부처의 외교부를 비롯한 각급 정부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해 증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의 의의는 매우 크다. 그리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톱다운, 톱다운이라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걸 얘기하죠. 지시적인 하향성. 톱다운 방식의 국제교류 협력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민감성 이런 거에 보다 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지방의 공공회계는 보다 적극적이고 국제적 추세에 다양하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국제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은 다양한 지역과의 우호 증진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인다.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글로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와 중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자체의 역할, 중앙정부 외교부를 비롯해서 각 정부 부처의 어떤 국가 공공회계에 관해서 지자체의 역할은 전통적인 정부 외교와 구분되는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공공외교법상에도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을 통한 외교활동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공외교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인정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자체 공공외교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중앙과 협력해서 공공외교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인 외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외교 수행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또 비정치적인, 비군사적인 교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변 안보 정세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교류와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민감한 부분을 보다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일본하고 어떤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를 놓고 서로 어떤 현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고 할 때 지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일 해협 시도연 지사회의라든가 또는 제가 외교부를 퇴직하고 한 5년간 지방의 전라북도의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그러한 시기에 일본과 비교적 민감한 시기에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문화적인 교류 등등의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이시카와 하고의 교류도 지속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보다 좀 융통적으로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국제교류 협력의 어떤 그런 역할과 의의는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중앙정부와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분야, 환경, 에너지 그런 분야에서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소위 요새 이제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세계화 국제화 시대 그런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지방 행정 체제를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지역 공무원의 회계 파견 연수 또는 선진 행정기법 도입 교류 등을 통해서 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자 그런 기반을 구축하자 그런 게 되겠고요. 근데
국제교류, 공공외교, 여러분들도 지금 공공외교 방크단원으로 민간 부분에서 앞으로 참여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터인데요. 공공 부분의 국제적 역량만 강화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 부분 강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민간 부분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 또는 그런 국제교류 협력 사업과 지역 주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 뭐 강좌를 연다, 문화교류를 한다, 또는 청소년의 해외 연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의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 협력을 잘해서 공공외교가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 궁극적으로는 무엇일까요?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겠죠. 그럼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방의 경제 활성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자체 간의 경제교류 협정 또는 해외시장 개척, 지역 내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도모가 되면 그거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이고 결국 지역 주민의 경제적 기반의 안정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경제 기반이 안정화가 되면 결국은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권익 신장,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목적상의 대상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외교를 하는데 공공외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리를 남에게, 외국에 잘 알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쪽도 가고 또 그 외국 사람이, 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코리아를 찾고 하는 교류의 문제. 세 번째는 한국에 온 외국인이 잠시 일시적으로 관광 여행을 오던, 또는 여기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는 유학생이든 근로자이든 여기서 하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또 그들이 잘 여기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시적인 체류가 됐든 여행을 하든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든 그들의 복리를 향상시켜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공외교의 한 목적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역시 지역에 방문하는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복리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자체의 중요성 의의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지자체의 그 공공외교 사례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그런 어떤 국제교류 현황, 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공공외교의 활동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국제교류와 협력의 정도에 따라서 1차적으로 시작을 할 때는 우호협력의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좀 더 심화가 되면 자매교련, 여기서 자매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어의 시스터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터만큼 친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는 정도의 국제교류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국제교류 협력에 따른 공공외교의 분류를 그 대상이 되는 분야, 행정적인 분야 또는 경제적인 분야, 문화적인 분야, 관광 분야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나라 공공외교, 지자체의 공공외교 현황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사례를 보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표가 작아서 여러분들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 15개 광역 지자체 중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 그리고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가 외국하고의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결연 숫자, 자매 결연 숫자가 제일 많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각 시도별로 뭐 비슷비슷 두 자리 숫자로 다 돼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외교부를 퇴직하고 근무를 했던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는 그 숫자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어서 그 숫자를 더 많이 끌어올리는 지자체 공공외교 활성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표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요 표를 보시면 지금 이 전 세계 지도에 지금 그 오른쪽에 중국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그 중국 쪽을 보면 지금 이제 주황색 조금 짙은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를 뭐 요거는 이제 비교 연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 1,500여 군데라고 놓고 봤을 때 중국의 경우 680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일본 한 215,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아메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지자체가 국제교류협력, 공공외교라는 틀에 세웠던 국제교류협력을 좀 더 다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중국, 일본, 미국 쪽에 특화 심화하지 말고 좀 더 다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지자체별 우수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그 지자체별 발표 우수 사례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공공외교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디지털 외교관으로서 오늘 이제 발대식을 하시게 되는데요. 디지털 공공외교도 있지만 오프라인 외교도 역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 큰 그 코로나 코비드19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2020년부터 물론 이제 작년 정도부터는 다시 활발해지긴 합니다만은 공공외교, 교류협력, 국제교류 이런 것이 굉장히 뜸하고 침체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19년도 기준으로 제가 이 자료를 설명을 드림을 양해를 바라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죠. 수도 서울은 말 그대로 뭐 거의 국가적 수준의 모든 역량을 갖춘 곳이죠. 그래서 수도 서울이 이제 그 당시에 서울 디지털 서미트 등 그런 국제회의, 그리고 서울 프렌십 페스티벌이라는 2019년도에 큰 행사를 했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적 기류가 흐르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 될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 지도자도 만나고 하는 뭐 등등 그런 그 한반도 평화 기조가 확대됐던 시절,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국가적 행사가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 그런 기류, 그런 그 행사 시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도시교류 협력 사업의 남북한 도시교류 또는 남북한 관계 개선 화해, 이러한 그 평화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으로 이 당시에 해외의 대통령, 뭐 독일, 폴란드 이런 대통령들 정상급 인사들도 참여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지자체 공공외교의 수준을 국가적 수준으로 많이 넓힌 그런 것이 서울시의 대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다음으로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도시 부산이죠. 부산은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의 어떤 특색, 그리고 요즘도 부산은 러시아권하고 블라디보스톡하고의 교류도 많고 또 배가 다니기도 하고 비행기가 다니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부산의 경우는 부산을 널리 알리는 지자체 공공외교의 대표 사례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사업을 했었습니다. 유라시아라 하면 유럽과 러시아를 합친 개념, 거의 뭐 전 세계 영토의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 부산에서 떠난 기차가 러시아까지 횡단을 하고 또 거기를 넘어서 런던, 영국까지 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경우인데요. 대구 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뭐 오늘 발대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중에 각 지역에서 다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대구 하면은 여름철에 덥다, 뭐 이런 이미지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구의 경우는 그 더운 여름철에 치맥,
치맥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아는 여러 가지의 공공외교의 어떤 그런 요소적인 측면의 것들 중에 즐겨서 하는 것 중에 치킨, 맥주, 치맥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의 경우는 여름철에 더울 때 더위도 식히면서 치킨, 맥주, 치맥 페스티벌을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인천이 되겠는데요. 인천은 여러분들 서울, 수도 서울에서도 가깝고 국제공항도 있고, 그래서 인천은 사실 뭐 송도, 뭐 청라 이런 지역에 국제 특구 지역도 있는 좀 독특한 광역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국제기구도 나와 있고 외국인 국제기구 직원 등등 외국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죠. 요거는 뭐 지자체가 실제로 국제교류 협력을 했다기보다도 인천이 외교부와 협력 사업으로 국제기구 설명회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국제기구 직원들이 와서 우리나라 청년 청소년들한테 국제기구, 뭐 국제기구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 떠올리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유엔이라는 큰 기관이 있겠죠.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것을 공공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끼워 놓은 이유는 결국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공공외교 사업이긴 하지만 거기에 실제로 움직이는 건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만의 일로 공공외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민간 부분의 협력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광주가 되겠는데요. 광주의 경우는 이제 광주의 자매도시, 인도네시아 메단시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어서 소위 말하는 맞춤형 공공외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국제교류 사업으로 메단시에, 인도네시아 메단시에 항공 분야 컨설팅, 그리고 일본 센다이의 방제 시스템 벤치마킹, 그리고 여기 그 현수막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몽골과도 국제교류 협력을 하는데 이동식 치과진료소 운영. 그러니까 요거는 그 상대 교류 지역에 맞춤형 사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잘 맞춘 수요 맞춤형 그런 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인데요. 대전인 경우는 아까 제가 공공외교의 한 세 가지의 큰 흐름 축, 첫째, 잘 알린다. 우리나라를, 우리 지역을. 두 번째, 많이 오게 하고 또 우리가 간다. 세 번째는 와 있는 사람들이 잘 지내도록 한다. 여기 와 있는 사람이라 하면 관광객도 있고, 또 우리나라 요새 외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근로자들도 많고.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 대전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매년 모범적으로 잘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자체 우수 사례로 꼽았고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대회만 할까요? 체육대회만 하는 거는 아니고 유관기관, 뭐 출입국관리소 또는 대전 국제교류센터, 또 관련된 예술단체와다 협업을 통해서 어떤 그 한국을 잘 알리는 문화예술 공연,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 또 치료와 관련된, 유학생들의 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또 유학생 장기자랑 뭐 등등 그런 거를 통해서 유학생들이 대전 지역에 잘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유학생도 우리도 대전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이다, 더불어 함께 잘 살자 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개최한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인데요. 울산의 경우는 이제 울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좀 독특한 특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968년도에 일본의 하기 지역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8년도에 울산 하기 자매결연 50주년 기념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기념식을 하게 되면 종합 홍보, 종합 공공외교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공서,
뭐 울산광역시의 시청이 되겠죠. 또 일본의 하기시, 그다음에 각종 문화예술단체, 민간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모여서 상호 간의 교류, 친선, 그리고 상호를 잘 알리는 그런 종합적인 국제교류 협력 사례를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경기도는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 그리고 서울이 가까우니까 각종 제조업 기반 시설도 많고 뭐 등등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소위 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임자 우리나라 국민으로 같이 동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다문화 사회, 그래서 외국인 결혼 가정 뭐 등등 이런 그 다문화 가정, 외국인 체류 근로자, 유학생 등등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를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강의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러한 등등,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 물론 여기서는 이제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도민이 되겠죠. 도민과 경기도에 체류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상호 이해 소통을 잘 마련하는 그러한 것을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강원도 하면 강원도도 지역적 특성이 있죠. 강원도 하면 휴양시설도 많고 산도 많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제일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게 있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아까 말씀드린 블라디보스톡이 포함되어 있는 연해주, 그리고 중국에 우리나라 조선족 동포가 원래 거주지로서 제일 많이 있는 연변자치주가 포함되어 있는 길림성 등등, 그리고 일본의 도토리현 등의 5개 지방자치단체가 순차적으로 지사 성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각종 교류, 문화교류, 관광상품 공동개발, 경제교류 등등의 국제교류 협력을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조금 독특한 그 공공외교 지자체 교류 협력 사업을 했는데요. 아까 대전의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충청북도는 그 외국인 유학생 중에 제일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우리나라 유학생이 미국에도 많이 가 있지만 중국에도 많이 가 있는데요. 한때 중국에서 제일 많이 체류하는 유학생이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 중에는 어떨 때는 중국, 또 어떨 때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요 당시 행사를 할 때는 2017년도를 특별히 꼽아서 우수 사례로 했는데요. 우선 첫째, 대상이 중국인 유학생이다.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제일 많은 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기사항은 중국인 유학생과 상호 교류, 한국을 알리고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을 우리 한국 유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리는 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 또 우리나라 대사는 중국에 어디 있을까요? 수도인 북경에 있겠죠. 그래서 중한 중국 대사, 주중 한국 대사 등이 실질로 두 사람이 동시에 참석을 해서 굉장한 그 관심을 집중시킨 바가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대학 간의 총장 포럼, 또는 뭐 전국 공자 학원장 포럼, 기업인 컨퍼런스 뭐 등등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국 전체를 확대해서 해나가는 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 충청북도의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인데요. 여러분들 그 공공외교와 국제교류,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맨 처음에 6개 오늘 보여드리면서 외교의 6개 카테고리 범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카테고리가 공공외교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우리나라가 ODA, 공적개발원조라고 합니다. Official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인데 그 외교 중에 한때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제가 한 10개 나라를 그동안 다녔는데요. 그동안 다니는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ODA 원조 사업을 하는데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늘 해왔던 거고,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서서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원조를 주는 나라. 여러분들 코이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국제협력단. 그 코이카를 창설을 하면서 외국에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하자. 왜? 짧은 시기에, 짧은 세대 간에 압축 성장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산업화도 하고 거기에 넘어서서 외국을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한때 6.25 전쟁도 겪고 1960년대에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그러한 시기를 극복을 하고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한 나라로서 해외에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의 한 6가지 카테고리,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전 세계와의 협력, 또 이 지금 말씀드린 개발 원조,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공외교, 한국을 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고 날 때 안전한 여행할 수 있는 재국민 보호, 이런 것 중에 ODA도 큰 사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세계화 새마을운동 개발 세계화 운동 본부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새마을운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의 어렵고 한 나라들이 그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유형의 것들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전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작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조금 그쪽에 특화를 해서 ODA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공공외교를 하고 경상남도를 잘 알리고 상호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는 보면 비교의 특징을 잘 살리는 농업기술 교류를 이제 대표 사례로 뽑았는데요. 이러한 것이 경상남도의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주도는 뭐 대표적인 좋은 관광지로 많이들 다녀오고들 하는 지역인데요. 말 그대로 큰 섬, 우리나라의 큰 섬이자 우리나라의 한 큰 광역지자체의 하나이죠. 제주도는 사면이라고 할 것도 없죠. 둥그런 섬이니까 타원형으로. 그래서 전면이 바다이니까, 그리고 관광과 관련되니까 아시아 크루즈 관광 산업이라는 것을 주체적으로 도모를 하자. 그거를 통해서 공공외교와 국제교류를 통한 제주도 발전을 통한 도모를 해보자. 그래서 제주도가 주관이 돼서 9개 나라의 지자체, 중앙정부, 그리고 선사 여행사 등등 해가지고 사무국 유치하고 한 활동, 그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201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공공외교 전문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리아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공공외교 기관은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국제교류재단이고요. 광역지자체 중에 전라북도하고 부산시는 전라북도 또는 부산시 맞춤형 국제교류재단을 별도로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작년 6월 달에 이름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으로 바꿨는데, 제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그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션, 비전, 얼른 생각할 수 있죠. 전라북도와 민간의 국제교류 증진. 그래서 전라북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국제적인 우호 친선 관계를 증진시킨다. 세계성의 전북을 선도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방향. 첫째는 국제협력의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전라북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맞춤형 공공외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라북도의 국제화 진흥, 두 번째는 글로벌 프론티어 개척 사업입니다. 해외의 신규 새로운 교련, 자매 교련, 우호 협력 사업에 해당 지역을 발굴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형 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매력 콘텐츠를 잘 알리자. 전라북도 매력 알리기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프렌들리 전북 사업. 프렌들리 전북 사업. 프렌들리는 뭐죠? 프렌드, 친구, 우호. 전라북도를 우호적으로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자 하는 그런 네 가지 사업 카테고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전라북도 국제화 진흥 사업은 첫 번째로 그 세부 카테고리를 보면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사업입니다. 해외에서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한국에 공부를 하러 오는 유학생 또 한국에 일을 하러 오는 근로자 등등이 있는데 그들이 올 때 오기 전에 유학생 같은 경우는 코픽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어 검역 심정을 봐야 됩니다. 한국어 검역 검정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한국어 어학 검정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는 거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자. 그리고 또 한글을 해외에서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문화 거기에 더불어서 전라북도를 더 잘 알리자.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한글학당 운영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제 캄보디아 또 뭐 네팔, 라오스 등등의 지역에서 했었고요. 그러면 교재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를 넣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면서 또한 전라북도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주나 전라북도 쪽에서 지금 지원하신 여기 방크단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는 다른 학생들 중에 여기 가보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거기 가면은 그 한글과 관련된 그런 또는 한식과 관련된 그러면 여기 전주에 한옥마을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전주에 가면 전국 각지에 한옥마을이 있지만 아주 큰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내용을 한글 교재 콘텐츠로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전라북도를 알리고 코리아를 알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화 진흥을 잘 하려면 차세대, 여러분들과 같은 중요한 차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양성 키워야 되겠다. 그쪽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라북도 청소년 모의 UNA 그리고 외교와 관련된 국제기구 견학 프로그램 그리고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국제정세의 흐름, 국제교류는 무엇인가 또 향후 국제와 관련된 국제기구나 이런 데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뭐 그런 거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공공외교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어떻게 잘 알릴까 뭐 등등에 대한 사업을 통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차세대 리더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지역사회의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국제화 역량 왜? 공공외교를 잘 하려면 외국인을 만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한국을 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론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나는 한국을 잘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잘 안 될 터이니까 1차적으로는 외국어 중에 영어 또는 뭐 외국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뭐 이런 어학 언어 교류 라운지를 운영한다든가 등등의 또는 해외 문화 사진전을 통해서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전라북도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아까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 사업을 얘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ODA 공적개발원전은 이제는 지방정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그 나라의 전체적인 개발 원조 협력 사업도 하지만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중에 일단은 자매 교련을 맺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네팔 그리고 라오스 등등을 대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아까 제가 새마을운동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뭘까요? 도로를 깨끗이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 흙이었던 거를 또는 주택을 개량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한글 학당 사업도 같이 하는 그러한 전북형 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름을 왜 전북형으로 붙였을까요? 여러분들 전라북도 하면은 우리 지리책이나 한국사나 이런 책에 호남평야, 김제평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도 있을 터인데요. 우리나라 지방 발전 육성, 균형 발전 육성책으로 많은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과 관련된 농촌진흥청이 바로 전라북도에 가 있죠. 그래서 전라북도는 농업, 물론 아까 뭐 한지나 여러 가지 전통 한국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지만 농업도 전라북도가 비교 우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기술과 관련된 것도 자매결연 지역인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쪽에 협력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북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외 신흥교류 확대 사업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뭐 농업 기술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라북도가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화 체험, 전라북도의 문화 콘텐츠 이런 거를 잘 해외에 가서 알리고 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 협력 사업, 공공외교 대상 지역을 넓혀가는 그러한 신흥교류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력 알리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신흥교류 확대 사업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매력 알리기 사업은 상호주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1차적으로는 자매 우호 지역과의 교류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사업. 그래서 자매 우호 지역은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렇게 5개 지역의 10개 지역과 자매 결연 또는 그 전 단계인 우호 협력 지역으로서 전라북도와 교류 협력 사업을 외국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조금 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왼쪽 밑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한복 입은 사람도 보이고 할 겁니다. 그것이 중국에 있는 짱스성, 강서성과 자매결연 25주년 교류 사업으로 이때는 전라북도 대표단이라 하면 민관 합동이죠. 도지사를 단장으로, 그리고 제가 일을 했었던 국제교류센터가 가서 협력 부속 사업을 같이 또 했었고요. 또 전라북도에 있는 예술단도 가가지고 전라북도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전라북도의 매력을 알리는 사업을 펼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라북도 테마 답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테마라는 표현을 붙여봤어요. 테마, 주제가 있구나. 아까 의식주, 스토리텔링이 되는 주제가 있구나. 전라북도가 그러한 의식주 또 문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과 제가 드린 설명은 나가서 외국에 아웃바운드로 나가가지고 전라북도와 코리아를 잘 알린 그런 활동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인바운드, 한국을 찾는 관광객 또는 한국에 온 대표단 또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여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기 사진의 맨 왼쪽 위에 왼쪽하고 중앙에 이렇게 보시면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보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테마 답사하는 거를 전라북도에서 이들을 잘 안내해서 전라북도의 그런 매력 콘텐츠를 잘 알리는, 그리고 중앙 하단에 보면 전라북도 하면은 여러분들 한식 중에 비빔밥을 외국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큰 통에 한 100명 정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한 분량의 비빔밥 재료들을 넣고 그거를 말 그대로 비비는 거죠. 그래서 비비면서 융화가 되고 화합이 된다 하는 거를 설명을 주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큰 그 잡는 거를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문화체험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 공공외교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2023년 작년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한 도민의 공공외교 활동,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한 각종 행사와 관련된 그런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프렌들리 전북 사업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외교라 하면 저는 3가지로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관공서, 중앙정부나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정부나 또는 뭐 일반 민간인이나 한국을 외국인한테 잘 알리자. 두 번째, 많이 오도록 하자. 근데 많이 오도록 하자에는 우리가 또 많이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중요한 흐름은 와 있는 외국인들이 안정되고 즐겁게 잘 여기서 잠시 며칠을 있다 가든 또 3년을 유학생으로 4년을 유학생으로 근로자로 여기서 정착을 하든 또는 한국인이 돼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이고 잘 정착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전라북도에 와 있는 외국인, 전라북도를 찾는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사업으로 프렌들리 전북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외국인들한테 전라북도를 좀 잘 알려야겠다. 여러분들과 같은 방크단원의 인터넷 온라인 홍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때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홍보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전라북도의 좋은 먹거리, 볼거리, 또 무슨 행사 이러한 것들을 알리는 잡지를 제작하는 사업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한국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와 있는 외국인들, 뭐 그 중에는 뭐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에 그런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을 했다가 기본은 영어로 하되, 근데 영어권 사람만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영어를 외국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는 또 지방에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뭐 캄보디아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우선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기본은 영어로 하되 그 다음에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등으로 같이 합본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를 잘 알리자. 그 다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오프라인 홍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여서 친전라북도 더 나아가서 친코리아, 친한국 외국인 지원 사업을 전개를 하자. 그래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 지역사회 내 외국인들이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나도 전라북도의 공동체, 전라북도 이 지역의 한 주민이야, 일원이야. 더 나아가서 한국이구나, 한국의 일원이구나. 그래서 뭐 좀 더 전라북도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는 친전라북도, 친한국인 외국인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동호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사진을 보면 뭐 플랜카드 들고 청소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장기자랑 대회도 하고 체육 활동을 한 사진도 있고, 또 모여서 무슨 종이접기, 한지 같은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외국인들 스스로가 동호회가 결성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 같으면은 찌아요 친목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찌아요는 중국말로 우리는 뭐 화이팅 그러죠. 힘내자. 뭐 그래서 그런 말인데 그들이 김치 만들기 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전라북도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전라북도 국제유센터에서 도를 대표해가지고 하고, 또 그 중국인 동호회는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러면은 그 참여한 도민들한테 공공회의라는 건 결국은 상호 교류 이해이니까 그러면은 중국 음식 중에 이러이러한 음식이 있다. 우리 중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또 몇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러한 것들을 또 알려주는 교류, 상호 문화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화합마당을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서 한 17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또 그들이 잘 여기서 지내도록 하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마당 체육대회도 하고, 또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한식을 제공하고 또 태권도 시범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나와서 치료와 관련된 상담도 하고, 또 그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문화와 관련된 부스에 자기 나라 음식을 소개도 하는 그러한 활동에
근로자 한바당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자. 그래서 1년에 2번 외국인 대표자 한 30여 명이 모여서 길거리 쓰레기 줍기 또는 뭐 겨울에는 어려운 가정 연탄 나르기 행사 뭐 등등을 통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거를 통해서 친전라북도, 친코리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외국인 지원 사업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정부 간에 또는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민간 부분에서 또 그 외국인에 대해서 또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근데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쭉 설명을 드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잘 내자. 그래서 공공외교를 잘 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공공외교를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덜 변할 수 있는 약간은 고정불변성은 아니지만 변하기가 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정무적인 파티의 경성외교 하드파워 근데 공공외교는 소프트파워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프트파워를 잘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스마트파워를 넓혀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